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겸 정독계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주말은 비 와서 어디 나가기도 그렇고 유튜브로 계속 축구나 보고 있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자, 오늘은 원달러 환율 분석에 대해서 다시 또 시작할 겁니다. 제가 원달러 환율은 12월에 분석했었고, 제가 이 원달러 환율은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1월 거의 중순이 됐으니까 다시 또 분석을 시작하고요. 자, 환율 차트 자세하게 보기 전에 환율 변동 요인 크게 5가지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상, 동결, 인하 이건데요. 연말 연초 시장이 과도하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반영했고요. 현재 3월에 금리 인하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다 물거품이 됐고 동결 쪽으로 지금 길어져 가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다면 환율 하락에 다시 박차를 가할 텐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2년물과 10년물 한번 체크해보면 12월 달에는 2년물 국채금리가 4.7% 정도였는데 지금 4.3%대로 많이 내려왔고요. 10년물은 4.2%대였는데 지금 4.1%대로 역시 내려와 줬고요. 12월 대비 국채금리는 되게 긍정적인 흐름인데요. 하지만 새로운 전쟁 이슈, 미국, 영국,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 이 이슈로 인해서 하락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국채 금리 역시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또 이렇게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을까요? 각종 지표들이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 달에 CPI는 소폭 반등했고 그리고 PPI는 다시 소폭 하락했고 여전히 하향 추세지만 확 꺾이지 않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고용이 상당하게 강합니다. 미국 고용이 식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도 한번 보시면 유가는 전쟁이 많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반등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유가 한번 보실게요. 유가 WTI 기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전쟁 물류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닥을 기어주고 있다는 것은 참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전쟁 양상이 어떻게 향후에 더 번지는지에 따라서 확 튈 수도 있고 다시 또 지지부진하게 바닥을 길 수도 있으니까 유가 역시 계속 트래킹 해야겠죠. 근데 올 11월에 미 대선이 있는데 전쟁이 더 확산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 한 치 앞을 모르고 전쟁 앞을 어떻게 또 예상하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지금 전쟁 이슈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바이든의 모습이 오히려 트럼프한테는 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시고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쟁이 계속 불거지다가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우세해진다고 언론에서 떠들 때 이런 전쟁 이슈들이 하나둘씩 소멸해 간다면 100%겠죠. 무튼 유가는 꾸준하게 트래킹을 해보자 이상이고요. 그리고 5번째, 중국 경기에 따라서 다른데 중국 제조업 그리고 경기가 확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위안화가 다시 강세가 되면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데 뜨뜻미지근합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중 갈등이 더 격해질 수 있는데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항상 정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면에 숨은 뜻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고요. 일본의 금리 인상, 엔화 강세 이것도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 넘어가고, 자, 이렇게 환율 변동 요인을 크게 살펴봤고 달러 인덱스 한번 보실게요. 달러 인덱스 월봉 차트 12월과 그리고 올 1월 이렇게 분석해 볼 건데요. 월봉상에서 봤을 때는 12월과 비교해서 1월이 계속 하락해 줬고 하락 힘이 강했습니다. 원래 흐름대로라면 12월에 이어서 계속 하락해 줬어야 되는데 새로운 전쟁 이슈, 예멘 후티 반군과 그리고 홍해 이슈로 100 부근이 지지되면서 다시 반등하는 추세고요. 100 부근 아래로 안착을 해야지 또 다른 박스권에 진입하면서 90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는 구간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전쟁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약간 희박해졌습니다. 주봉 또 12월과 1월을 보시면 12월과 1월이 달라진 점이 주봉상에서 확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역시 1월에 예멘 후티 반군 홍해 이슈로 100 부근을 지지하면서 다시 103 부근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무너져야 할 추세가 다시 또 고개를 들면서 106 부근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옆으로 길 가능성이 커진 모습입니다. 일봉을 한번 보시면 일봉은 12월과 1월에 비교해서 1월에 확 무너졌다가 V자 반등으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일단 106 아래 부근에는 확실히 자리를 잡아놓은 모습이었는데 102 부근을 다시 또 돌파해서 103 부근이고요. 잘 내려가다가 후티 반군 홍해 이슈로 다시 재급등하면서 변동폭이 상당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지금 하락하던 추세에서 예상치 못한 언노운 이슈, 또 다른 후티 반군 홍해 이슈로 다시 또 반등을 하면서 옆으로 기어갈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물론 106을 돌파하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중요한 것은 104를 돌파하더라도 106, 107 이 부분만 돌파하지 않는다면 옆으로 쭉쭉 이렇게 기다가 떨어질 수 있겠는데 뭐 전쟁 양상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으니까 두세 달이 걸릴지 더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자, 이제 바로 차트 보러 가실게요. 네, 월봉, 주봉, 일봉선으로 여전히 볼 건데요. 월봉상에서는 추세가 기가 막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세를 그어놓은 곳을 기가 막히게 딱 반등하고 올라와 줬고요. 제가 12월에 환율 분석 때 12월 월봉이 1325원 아래에서 마감해준다면 하방 압력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2월 종가가 1287원이었습니다. 근데 웬걸 예멘 후티 반군 홍해 이슈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말하기도 지겨운이신데요. 이것 때문에 강하게 1월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1360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1360원을 돌파하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림으로 가는데요. 만약에 돌파한다면 작년 11월에 이 장대 음봉이 안녕하고 인사를 하겠죠. 주봉에서 보시면 120선을 딱 지지해주면서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월 달에는 20선 아래에 이렇게 딱 안착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2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주봉상에서 봐도 1360원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고요. 1360원을 만약에 맞고 이렇게 떨어진다면 옆으로 이렇게 기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하루빨리 세 가지 전쟁 중에 뭐라도 하나라도 좀 정리되면 좋겠네요. 일봉을 보실게요. 일봉은 갭이 상당히 많은 모습이고 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쟁, 물류, 각종 이슈들로 인해서 코인처럼 계속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평선 아래로 지금 내려갔던 이 파랑색 라인 20선이 다시 장기평선들을 돌파할 예정이고요.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여기에 이 박스권을 다시 또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재상승 여력이 있고요. 재상승을 하더라도 1360원을 돌파해서 안착하면 안 된다. 이 부분 체크해야 되고요. 자, 모든 걸 정리하자면 지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할 이유가 더 늘었고요. 지금 여기서 예멘 후티 반군, 미국, 영국, 그리고 홍해, 중동 이슈 이런 부분만 더 안 번진다면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1320원과 1360원 이 사이에서 옆으로 이렇게 기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12월과 다르게 이제 1월에는 1360원을 무조건 돌파 안착하는지를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루빨리 이슈 중에 뭐라도 소멸되길 바라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환율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율, 신용장부는 꼭 체크해야 되니까 계속 체크해야 되고요. 네, 이상 정도께였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증시도 어떻게 될지 환율 추이 체크해 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이